박 대통령 2019년 2월 16일까지 구속연장. 이낙연 연설문 사태와 문재인의 복장 터지는 소리. 박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임시로 배당받은 대법원 일부는 오는 16일 24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대통령의 구속기간 1차 갱신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2월 16일 24시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앞으로도 한 번 더 2개월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2019년 2월 16일까지 구속 연장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말 잔인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놈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연쇄살인범도 아니고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박 대통령을 2017년 4월 16일 구속시키고 나서 무죄 추정의 원칙 재판 따위는 무시하고 재판 내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의 이유를 내세우며 구속 상태로 유지시키며 인신구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심, 2심이 다 지났는데 증거인멸할 게 어디 있고 회유할 증인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대법원은 알다시피 새로운 증거나 사실을 검토하는 곳이 아니라 기존 재판의 자료와 과정을 법리적인 판단들을 다시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미 유죄 상정하고 재판이 아닌 재판 형식의 연극을 하는 것이니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들의 양심은 이미 먼 곳에 버려두고 온 형국이니. 그러나 인과응보라 하였습니다. 이런 법치의 이름을 빌려 인간을 잔인하게 억압시키는 행위는 그들과 그들의 가족 모두 철저히 심판받게 될 겁니다. 대법원에 요구합니다. 어차피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유죄 확정할 거면 시간 낭비 말고 당장 유죄 확정 판결을 실행하길 바랍니다. 어느새 대한민국은 법치의 근간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탈을 쓴 좌파 독재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좌파 세력들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아주 무서운가 봅니다. 문재인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자 청와대 국민청원은 항의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기혼 여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맘카페에서도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위장 전입과 방과 후 영어 금지 정책 등을 이유로 유은혜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십조 일자리 예산 쏟아붓고도 고용 쇼크가 지속되자 문재인은 1년 5개월 만에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이라며 정부는 서포터 타워라고 말한 것을 두고도 온라인 누리꾼은 분노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진짜 어이가 없네. 기업을 적폐로 물면서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거라고 세금 가져다가 흥청망청 다 쓰더니만 이제 와서 입싹 닫고 딴소리하고 있네. 결국 그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은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얘기 아냐? 하긴 아직도 문재인 지지하는 놈들이 있더라. 더 당해봐야 정신들을 차리지 쯧쯧쯧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참 기가 막힌다. 잘하는 건 자기들 공이고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서 마치 엄청난 일을 할 것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 발싹 빼고 안 되면 기업 탓이랍니다. 소득주도 성장인의 모내에서 앞장설 땐 언제고 이건 뭐 이들의 말 바꾸기가 뻔뻔스럽게 그지없다고 힐난했습니다. 최근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나선 이낙연 총리. 이런 이낙연 총리 연설문이 비선 민간인에게 혈세를 사용해가며 작성되어진 사실이 심재철 의원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총리실에는 총리 연설문 작성을 담당하는 공보실 및 소통 메시지 비서관이 따로 있다. 그런데도 외부 민간인에게 연설문 작성을 맡기고 이를 위해 해당 민간인이 회의에 참여했다면 상당량의 국가정보가 유출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심재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자격 없는 민간인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것이 발단이 되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까지 이르게 된 점을 볼 때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이 참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총리 연설문 작성자 박 씨는 방송 작가이며 지난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측 인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고소한 강용석 변호사는 이낙연 총리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국정연설문 작성에 참여시키고 980만 원의 돈을 국무총리실에서 지급하게 했다고 밝힌 내용을 두고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과 뭐가 다른가요? 요즘 일하는 야당 의원은 심재철 의원 한 명인 것 같습니다라며 좌파 정권의 이중성과 함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유한국당의 현재 모습을 꼬집었습니다.
나라의 TV도 가짜뉴스를 경멸합니다. 이낙연 총리의 가짜뉴스 때려잡겠다는 말을 믿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씨, 우선 정유라가 박 대통령의 딸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순실 재산이 300조라고 공인의 신분으로 가짜뉴스를 마구잡이로 퍼뜨린 이 양반부터 정리 좀 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성을 믿어볼게요. 민주당 안민석의 주장은 거의 모든 종편에서 방송되었고 아마 공중파에서도 방송되었을 겁니다. 그것도 메인 뉴스의 말이죠. 최순실 독일 소유 500개 회사 관계도까지 그려가며 최순실이 소유했다는 독일 소유 500개 회사 뉴스 안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가짜뉴스였습니다. 그때 그 가짜뉴스를 진짜처럼 포장해서 만들어 놓고 지금 가짜뉴스 타령하고 있다는 좌파 정치권. 정윤의 미래설, 청와대 굿판 등 가짜뉴스로 대통령을 잡아놓고 지금 돌이켜보면 독일 저 500개 회사, 관계도와 회사명, 어떤 기자 새끼의 작품일지 졸라게 궁금합니다. 1년 6개월 재판 과정에서 안민석이 주장하는 내용 중 실제 최순실 것으로 나온 거 하나도 없지요? 이낙연은 탄핵 때 사실 확인 과정 없이 악의적으로 저 뉴스를 유포한 놈들부터 처벌해야 할 겁니다. 그 외에도 해당되는 가짜뉴스를 마구잡이로 퍼뜨리며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 목록 리스트도 만들어뒀으니 언제든지 필요하면 제보용 자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9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웨스트버지니아주 윌링에서 열린 중간 선거 지원 유세에서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 We fell in love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국내 언론은 진영 논리에 따라 양분됐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러한 발언을 하면 끔찍하다, 호러블, 대통령답지 않다 언프레지던셜고 비판할 것이라고 트럼프가 예측하고 의도적으로 도발한 발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서 대통령다운 프레지덴셜 것이 무엇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백지를 들고 더듬더듬 말문을 이어갑니다. 누군가를 비꼬는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흉내내고 있는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구독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단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이하중진공의 채용의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현재 최경환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조원진 애국당 대표는 10월 3일 프레스센터에서 좌파 정권의 폭거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주 교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힘내요님, 이봉호님, 이준호님, 요셉맘님, 가연님, 신용성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